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 명리학 제94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2월 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8년 1월 4일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의 명식을 보면 기해년, 병인월, 병자일이 되고요. 오늘의 일진은 병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명식을 보게 되면 병화일간이 인월에 이렇게 태어난 명식이 되겠죠.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항상 일간과 원령을 먼저 보자라고 누차 강조를 드립니다. 오늘의 일간을 놓고 보게 되면 병화일간이 되죠. 병화일간이라고 하는 것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지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같아서 병화라고 하는 것의 존재 이유는 자기 자신이 발산하는 빛과 열을 최대한 멀리, 최대한 천하를 이렇게 비추고자 하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병화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을 대표하는 지존과 같은 것이죠. 지존이라고 하죠. 우리 옛날에 뭐 좀 나쁜 사람들이 있었죠. 지존파라고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지존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 음양으로 나누게 되면 음과 양으로 나누게 되면 양이라고 하는 것에는 오행이 어떤 게 들어가냐면 목화가 양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음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음에는 금수가 이렇게 음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토라고 하는 것은 양도 아니고 음도 아닙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중성이에요. 토는 중성이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토라고 하는 것은 금수목화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양으로 좀 치우칠 수도 있고 금수가 세력을 잡게 되면 음으로 치우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진토나 축토 같은 경우는 진이라고 하는 것 신자진 수국을 이루게 되면 중성인 토가 약간 수인 음으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는 것이고요. 축토라고 하는 것도 원래 토라고 하는 것이 중성에 속한다 하더라도 사유축 금국을 이루게 되면 음이 좀 약간 강해지는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겠죠. 반면에 술토 같은 경우는 인호술 화국을 짓게 되면 양이 왕해지는 것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미 같은 경우도 해묘미 목국을 이루게 되면 미토가 좀 양쪽으로 이렇게 치중을 하게 되죠. 근데 양에는 목화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음에는 금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양에 목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목과 화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양에 해당이 될까요? 당연히 이 화가 양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금수 중에서 음을 대표하는 것은 수가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근데 이 화에도 두 가지 화가 있죠. 양화가 있고 음화가 있어서 병화가 있고 그다음에 음화는 정화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수에는 양수인 임수가 있고 음수인 개수가 있죠. 개수. 그래서 양중지존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 중에서 화가 양을 대표하게 되는데 화도 음화에 비해서 양화가 화를 더 대표하는 대표성이 더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을 대표하는 것은 병화가 되는 것이고 음을 대표하는 것은 임수가 될 것 같은데 임수가 아니라 개수라고 하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음은 양보다는 음이 더 음에 가깝잖아요. 그죠? 설명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수보다는 음수가 음을 더 대표하는 것이죠. 남자는 좀 되게 뭐예요? 남자는 우락부락하고 좀 남자다고 씩씩한 쪽으로 가장 그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음을 대표하는 여자를 본다라고 하면 많이 여성스럽고 좀 다소곳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근데 개수에 비해서 임수는 양수기 때문에 오히려 둘만 놓고 보면 임수는 양에 가깝죠. 그죠? 개수는 음에 가깝고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봐서 양을 대표하는 것 병화가 되는 것이고 음을 대표하는 것은 개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이 병화라고 하는 일간은 대개 보면 지존이잖아요. 양중지존이라고 했어요. 양중지존. 그래서 대체적으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고요. 그죠? 다음으로 여러 사람들 모든 만물들을 자기가 다 이게 따뜻하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기 때문에 되게 보면 병활관들이 온정도 있지만 좀 나쁘게 표현하면 약간 오지랖이 넓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병화라고 하는 것, 제가 여기 태양지화라고 이렇게 했죠. 태양지화.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발열하고, 태양이라고 하는 것 스스로 발열하고 열을 발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빛을 발광하죠. 발광 이렇게 합니다. 빛을 스스로 발해요. 그래서 정화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정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병화 같은 경우는 일간만 어느 정도 세력이 있게 되면 굳이 뭐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 크게 필요는 없습니다. 단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하게 되면 스스로 발하는 빛을 조금 더 밝게 그리고 강렬하게 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대개 병화는 임수는 병화 입장에서 놓고 보면 칠살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칠살인 임수를 봐서 수보양광 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게 됩니다. 수보양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양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병화가 양이죠. 그러니까 병화의 빛을 수로서 보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딱 떠 있을 때 밑에 큰 호수라든가 큰 바다 같은 게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태양 빛이 물에 반사돼서 더 강렬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병화는 일간이 왕하면 한겨울에도 서리와 눈을 기만한다 그랬죠. 그래서 임수를 보더라도 병화는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병화가 완전히 극신약인데, 병화가 해월이나 자월에 태어나서 사주 전반인 금수로만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는 극이 되는 것이죠. 그때는 살충 신경하는 걸로 놓고 볼 수가 있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병화가 인월에 태어나기만 하더라도 일간이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수보양광 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원령을 한번 볼까요? 자, 일간인 병화가 태어난 원령을 놓고 보게 되면 원령은 인월에 해당이 되죠. 인월이라고 하는 것, 제가 말씀드렸듯이 초춘에 해당이 되죠. 초춘은 맹춘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왜 계속 또 초춘, 맹춘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다른 데서 명리서에서 뭐 옛날 고서를 보더라도 이렇게 맹춘이다, 뭐 맹춘지절이다, 뭐 이렇게, 또 가을 같은 경우는 맹추지절이다, 맹동지절이다, 맹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 그 뜻이 뭔지를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맹춘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초봄이에요. 초봄을 의미하는 것이 이 맹춘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봄이라고 하는 것, 특히 인월묘월 같이 싸잡아서 복이 왕한 계절이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태법으로 보게 되면,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12운성이라고 하죠. 자,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의 왕상 휴수사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포태법. 그래서 인월에 이르게 되면 포태법은 화토는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장생처에 해당이 되고, 수는 해자축을 지나서 수는 해자축을 지나서 여기가 이제 병지에 해당이 되니까 수는 약화가 되겠죠. 자, 반면에 또 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절지에 해당이 돼요. 절지라고 하는 것은 포태법에 있어서 가장 첫 단계를 말하죠. 그래서 포태법에서 12단계가 포태양생, 욕대, 관왕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지를 다른 말로 포지라고도 하고 절지라고 하는데, 가장 연약한 단계를 이렇게 절지라고 하니까 금은 이때는 약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화토, 금수, 그 다음에 목 있죠. 목은 어떻게 돼요? 목은 여기가 임관지에 해당이죠. 임관지 따라서 인월은 화토와 목은 세력이 있어요. 세력을 얻었죠. 근데 어떻게 돼? 금과 수는 여기가 세력이 좀 약하죠. 금은 절지니까 약한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병지에 해당이 되니까 약하죠. 그래서 금과 수는 여기서 약하다, 이렇게 세력을 잃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자, 병화라고 하는 것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병화도 왕하고요. 장생처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인성이 목도 왕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되게 보면 모왕자상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 개념은 어떤 개념하고 상반되냐면,
모왕자쇠하고 약간 개념이 다르죠. 모왕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인 인성도 왕하고 자식도 같이 왕하다라고 하는데, 엄밀히 따지게 보면 자식보다는 엄마가 더 왕하다고 하는 개념이에요. 인이 목에 해당이 되고, 요 목은 병화의 인성에 해당이 되는데, 병화는 장생이고 목은 어떻게 돼요? 여긴 임간직이 되니까 목이 더 왕한 거예요. 반면에 여기 요 모왕 자세의 개념은 어머니는 왕한데 자식이 약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식은 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병화가 똑같이 인월에 태어났는데 뭐 여기가 다 목, 사주 전반이 목으로 형성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경우는 모왕 자세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병화가 인월에 태어나는 것만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모왕 자세보다는 모왕 자상으로 놓고 보는 게 좋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월이 되게 되면 자, 제가 일양이 시생하는 곳이 어디라 했죠? 일양이 어디서 시생한다 그랬을까요? 제가 자월 중에 있는 동지죠. 동지에서 일양이 시생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자에서 1양이 되고요. 축에서 2양이 되는 거고, 인에 오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3양이 징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3양이 징기하기 때문에 양의 기운도 점차 왕해진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장생처에 태어났고, 기적인 차원에서 봐도 3양이 이렇게 징기되어 있는 시절이기 때문에 병화가 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병화라고 하는 것, 일간이 왕하게 되면 뭐가 필요하다 했어요? 임수로서 이렇게 수보 양광 해주면 병화가 그 빛을 더 강렬하게 보강해주기 때문에 병화일간이 더 돋보인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양간은 정관을 쓰는 것보다는 칠살 평관을 쓸 때가 더 사주 국세가 더 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간목의 경우에는 뭘 씁니까? 경금을 쓰죠. 그 다음에 병화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임수를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하게 되면 무토가 있어서 임수를 제방해주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단 한 가지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경금이라고 하는 거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경금도 칠사를 전혀 안 쓰진 않지만은,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로서 단련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병화보다는 정관인 정화가 있어서 경금을 다스리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 양간이라고 하는 것은 칠사를 이렇게 좋아하게 되어 있는데, 경금 같은 경우는 일간의 특성이 좀 독특하기 때문에 칠살보다는 정화를 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이해해 두시면 되겠죠. 자, 병화라고 하는 것과 인월이라고 하는 그런 특수성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지식을 갖고 나서 명식을 보게 되면 이 사주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지우고 한 가지 더 설명드려야 될 게, 자, 병화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임수로서 병화일간을 수보양광 해주는 것이 좋은데,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태법으로 놓고 보게 되면 임수가 인을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병지에 해당이 된다 그랬죠. 병지. 그래서 임수가 약해요. 그래서 임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 경금 같은 것이 있어서 임수를 이렇게 생주해 주게 되면 이 임수가 더 세력을 더 갖게 되겠죠. 그래서 임수를 가장 우선적으로 치용을 하고, 임수가 약하기 때문에 재성으로서 칠사를 생주해 주게 된다라고 하는 국세가 되는 것이죠. 이거를 사자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제자약살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제자약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재성으로서 약한 칠사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병화일간이 인월이 되면 물론 4월이라든가
5월에 태어난 것만큼 왕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모왕자상한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병화일간이 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병화가 임수를 보아서 수보양광 해주는 것을 좋아하는데 임수 자체는 인월이면 어떻게 돼요? 병지가 돼서 약하기 때문에 경금으로서 임수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국세가 되겠죠. 근데 경금이 천간에 있어도 상관은 없지만 뭐 지지로 천간에 없다라고 하면 지지로 신금이 있어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천간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는 것, 천간에 드러나 있는 것은 반드시 지지에 미근이라도 통근을 해야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베이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원래 병화가 이렇게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사주 국세가 중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제자 약살하는 국세로 가면 좋다라고 하는 것 이제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이것이 바로 병화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 보는 기본 원칙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기본 원칙이 정립이 되어 있은 연후에 다른 이제 사주를 보게 되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거기다 대고 육친론이라든가 각각 명리학의 이론을 이제 접목하게 되면 육친은 이런 경우에 토를 보게 되면 임수를 파극하게 되고 병화를 회공하게 되니까 식신이 나한테 안 좋은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만약 무토라든가 이런 게 있게 되면 병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신금이 지지에 있어서 임수를 생겨주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신금이 있다거나 여기에 신금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인신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되면 신금이 있다 하더라도 인신충이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격이 깨지게 되니 안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세밀한 위치에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사주를 많이 감명해 보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주를 이렇게 감명하면서 사주가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되는지 이런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이렇게 사주를 이렇게 보다 보면 확실히 좋은 사주 만나기가 이렇게 썩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51만 8,400가지의 사주 조합이 나온다라고는 하는데, 그죠? 이렇게 좋은 사주가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고위층이 된다고 하거나 그나마 좀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방국에나 이렇게 낀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거 이렇게 배워두시면 좀 많은 곳에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명식을 보도록 하죠. 자, 다시 이제 명식을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명식 병화일간이 인월에 태어났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 지식, 그 다음에 인월이라고 하는 기초 지식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월간을 보면 병화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자, 투출 투간하고 이것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투간하고 투출 투간하고 그 다음에 허투 내지는 부로라고 합니다. 부로라고 하는 것은 천간에 떠 있긴 한데 지지로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지에 뿌리를 두고 내지는 지장간에서 이제 천간으로 투출한 것을 투출 내지는 투간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바람직한 현상 내지는 허투, 천간에 있는 것이 지지로 뿌리 없는 것, 이것을 허투라고 합니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 되겠죠. 이렇게 병화가 있게 되면 월령의 인중병화에 뿌리를 둘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목의 생주를 받게 되니까 이것은 투출 투간으로 보는 것이 맞겠죠. 자, 안 그래도 병화일간이 1월에 돼서 왕한데 비견을 같이 보게 되면 일간은 더 왕해지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기해를 연주를 보게 되면 기해가 이렇게 드러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월령인 인목하고 그 다음에 연지에 있는 해수하고 이렇게 인해합목하게 됩니다. 합목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면 인성도 더 왕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목화가 왕하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병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솔직한 말로 이제 뭐 어느 곳에 내놔도 얼어 죽지 않는다는 이 말이 있듯이 이 정도 되면 병화가 세력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보더라도 두렵지 않다. 특히 7살 임수를 보게 되면 모든 것들이 벌벌 떨 것 같은데 병화 절대 떨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절대 보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자, 지금 이제 시간까지 볼까요? 일지는 자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병자
일주가 됩니다. 이것도 뭐 크게 요 상태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자수가 뭐 병화를 뭐 피곤하게 하거나 뭐 그러진 않아. 이렇게 되면 어차피 수라고 하는 것은 뭐 목을 약간 생해주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요 상태에서는 해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일지에 있는 자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작용도 한다고 볼 수도 없고요. 그런다고 이렇게 안 좋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일간이 어느 정도 뿌리가 있기 때문에 뭐 관성이 있더라도 병화가 위축되지 않거든요. 자, 요 상태에서 놓고 봤을 때, 자, 생시에서 보지 말아야 할 것, 천간으로 무토를 보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기토도 보면은 부담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신금을 보는 것도 별로 좋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 무토, 기토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하늘에 서 있을 때, 하늘에 태양이 떠 있을 때, 무토, 기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먹구름과 같은 거예요. 먹구름. 그래서 병화를 태양을 이렇게 빛을 가리죠. 그래서 회기무광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연간에도 기토가 있긴 하지만 요 정도 국세에서는 기토가 뿌리가 약하죠. 그죠? 그래서 크게 뭐 회강한다라고 하는 것은 놓고 볼 수가 없는데 다시 무기토가 투출하는 것은 썩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제가 왜 이 신금을 보는 것을 왜 안 좋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만약에 여기서 신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병화가 용신을 돌보지 않고 신금하고 탐합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탐합하는 것이 나쁘기 때문에 그래요. 병화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중지존이라 했죠. 되게 위험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는 이런 병화가 신금만 보면 온데간데 없는 카리스마라든가 이런 자존심 다 버리고 신금하고 이렇게 탐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주 국세가 탁해집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 신금 보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병화가 세력만 있으면 임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병화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 신금입니다. 신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신금 보면은 병화가 맥을 못 춥니다. 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강렬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금이 이렇게 신금이 여기 연간에 있는 건 상관이 없어요. 연간에 있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월간에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시간이 있게 되면 병화 일간하고 이렇게 합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 경우는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신금이 있고 예를 들어서 정화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병화가 얘는 없고요. 이런 경우에는 병화가 신금하고 합할라 하더라도 정화가 여기 있게 되면 이 신금이 병화하고 합을 하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경우는 오히려 쟁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주가 글자가 어느 위치에 이렇게 있느냐에 따라서 사주 국세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명심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죠. 무자시.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자, 연이 없었을 때는, 시가 없었을 때는, 뭐, 자수가 어쩔 줄 모르겠지만, 지금 같으면은, 인월에 이렇게 인에 한목해서 목도 왕해지지만, 자수가 이렇게 또 있는 것은 인월에 수가 벌써 3점 정도 지지에 깔려 있게 되잖아요. 물론, 천간으로 투출을 안 했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사주 자체가 한습해진다라고 하는 약간 문제점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무토가 이렇게 투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병화가 보지 말아야 할 것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자, 무토 보는 것, 기토 보는 것, 그 다음에 신금 보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개수도 이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수가 왜 안 좋은지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 무토가 옆에 그것도 일간 옆에 첩신되어 있으면 이거는 반드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토가 있어서 병화로 회귀무광하게 되면 병화의 빛이 멀리 못 가죠. 시야가 흐려집니다. 밝고 맑아야 명료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저기 서울 63 빌딩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거기 전망대가 있어요. 전망대 있는데 하늘에 뭐 매연이라든가 이렇게 달이 흐리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뭐 시야가 이렇게 멀리 보이질 않죠. 근데 예를 들어서 비가 온 연후에 햇빛이 쨍쨍 내리쬐게 되면 공해 물질도 없고 뭐 구름 같은 것도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기 월미도까지 저기 뭐 멀리 있는 데까지 이렇게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거기 가서 몇 번 보긴 했지만 제가 올라갔을 때는 항상 구름이 있거나 공해 물질이 많아서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억밖에 없네요. 그래서 병화가 무토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고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멀리 볼 수 없어요. 만약에 병화일간이 무토가 너무 많아서 회귀무광되면 머리가 핸섬하겠어요? 머리가 터프하겠어요? 머리가 핸섬한 게 아니라 머리가 터프해지겠죠. 그냥 단순 무식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무토가 이렇게 투출하는 것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자, 무토라고 하는 것도 인에 뿌리를 둘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게 목이 왕해지게 되면 무토 입장에서 이제 극지에 해당이 되지만 이렇게 병화가 다시 투출하게 되면 병화가 토를 생주해 주게 되니까 무토가 세력이 없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생신은 기축시가 되겠죠. 뭐 빨간색으로 벌써 나오지만은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 자수하고 요 축토하고 자축 합토가 되는 겁니다. 이때는 축 합토가 되겠죠. 그래서 자, 무해무덕했다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뭐 그래 했던 것이 축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건 토로 화하게 되죠. 그러면 얘가 기신으로 화하게 되는 거죠. 기신, 꺼리는 신, 기신이 되는 겁니다. 자, 요 자축 합토한 다음에 기토가 뿌리를 두고 투출하기 때문에 요 기토는 비록 음의 토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세력을 잇게 되고요. 무토만큼 병화를 회강시키는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역시나 병화일간 한테는 눈에 가시, 눈에 티가 있는 것 같고 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요 기축시도 썩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신묘시가 되면 요거 서로 둘이 탐합하죠. 탐합하게 되니까 병화일간이 사주를 돌보는 게 아니라 내가 관할하는 이 관할 어떤 내가 하는 단체, 내가 일을 하는 단체 내지는 내가 꾸린 가정을 돌보는 게 아니라 딴 데 마음이 팔려 콩밭에 마음이 가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탐합, 차라리 병신 합수해서 합하게 되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냥 탐합만 하고 끝나는 거는 저는 이렇게 좋은 사주를 이렇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해서 생시를 잡을 때도 절대 탐합하는 사주는 잡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개사시 한번 볼까요? 자, 개사시 같은 경우는 이거 육친하는 사람은 이거 정관에 해당이 되잖아요. 개수라고 하는 것 정관에 해당이 됩니다. 자, 또 사길신 나오죠. 이렇게 되면 정관, 정제, 정인, 그 다음에 식신, 이거는 뭐라 그래요? 사길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관이 있으니까 아주 좋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개수는 물론 정관이라고 하는 육친상으로는 뭐 양대음, 음대양에서 바른 법, 바른 윤리, 바른 도덕 이렇게 놓고 보기 때문에 좋을 수는 있지만은 병화 입장에서 개수는 운무하고 같아요. 운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구름일 수도 있고 안개일 수도 있어요. 아침에 가을 같은 경우에 강가라든가 이런 데 있으면 가을 안개 짙게 끼죠. 이런 때는 어떻게 돼요? 차를 몰고 가시는 분들 굉장히 답답합니다. 안개등을 켜고 가도 시야가 짙은 게서는 10m도 안 보이는 때도 있어요. 이럴 때 운전하면 큰일 납니다.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인월이라고 하는 것 초춘에 해당이 되고 아직 축월의 한기가 남아있다라고 했죠. 만약에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안개가 짙게 낀 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낮이라서 시가 사시라서 그나마 좀 낮긴 하겠지만 그죠? 이거는 병화의 빛이 오히려 보광하는 용도가 아니라 가리는 용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일간왕에서 개수를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합한다 하더라도 해중 임수를 쓰는 것이 좋을 거예요. 선생님 인해 한목해서 이거 목으로 화했는데 이거 쓸 수 있을까요? 전혀 못 쓰지는 않아. 이게 인해 한목한다고 해서 해수가 100% 목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수가 목으로 많이 흡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해수라고 하는 본연의 어떤 그 기질이 100% 없어지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쓸 수가 있는데 많이 세력이 약화된 것을 쓴다라고 이렇게 놓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혀 못 쓸 수는 없다라고 하지만 못 쓸 수는 없지만 못 쓰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운에서라도 약간 수를 보좌해 주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병화가 인월에 태어나서 사시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병화일간이 굉장히
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자 갑오시를 놓고 보게 되면 이때는 뭐 이렇게 되면 인중간목 투출해서 인해한목해서 이거는 목이 아주 왕해지죠. 뭐 편인격 뭐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지만 이거는 목이 굉장히 왕해지기 때문에 왕해지는데 시지에 오화가 이렇게 있으면은 일간도 왕해지는 걸로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지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좌우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오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 입장에서 놓고 보면 양인에 해당이 돼요. 자, 양인이라고 하는 것 병화가 오를 보면 양인인데 오중 뭐가 양인이죠? 오중 정화가 양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무토는 오중 기토가 양인이죠. 그래서 그거는 똑같이 무토나 병화가 오를 보면 양인이 되는데 이거는 병화는 오중 정화가 양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은 오중 기토가 양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 요거는 나중에 양인 가사를 할 때 달라진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양인이 있는데 양인을 이렇게 충하게 되면은 썩 좋다고 놓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근데 이 오와 일시지로 이렇게 충하는 것은 평생 자기가 안고 가야 될, 그 다음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일지는 배우자궁이고요. 여기 시주는 어떻게 돼? 자식궁이죠. 배우자궁, 내 가정과 내 자식궁이 서로 상충한다라고 하는 거, 가정을 꾸리거나 자식을 낳고 살 때 약간 뭔가 꺼림칙하고 약간 불안한 어떤 그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생시를 잡을 때는 절대 이렇게 좌우충이 아니더라도 일시로 충하는 것은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죠. 무술. 자, 무술도 아까 말씀드렸던 무토는 보지 말아야 되는데 무자는 그래도 이 무토가 세력이 별로 없었어요. 그죠? 이 무자시 같은 경우는. 근데 무술은 어떻게 돼요? 이 무토가 술에 뿌리를 튼튼하게 두고 올라오죠. 그럼 이거는 회강하는 정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에서 오는 자꾸 그런 황사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공기가 탁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진짜 멀리 보일 수 없고 하늘 자체가 뿌연 거 있죠. 그죠? 그런 것이 병화가 회강되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죠? 멀리 볼 수 없고 눈이 뻑뻑해지고 그 다음에 기관지 많이 안 좋아지겠죠. 병화일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강되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이 무토가 있음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세운이나 대운에서 임수라든가 이런 것이 오게 되면 다 무토가 파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토를 보는 것도 병화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달가운 생신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긴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